상하류에서 몰려든 상선들로 인해 이곳 우한은 내륙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한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은 중국 어디를 가더라도 살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상업도 번성했습니다. 家里有孩子的，能不出来，千万别出来。 Here we are in a long.就关了，就关了。今天是因为他有医院的救援物资在那里，我们是等到他拿完了，我就所有的捐赠物资，通过顺丰全部是在我们这儿。 患者的火神山医院工地，他对公共和沙特办都有养。 8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사 대상 유증상자 187명 중 확진 환자 4명은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으며 진단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격리 해제가 155명, 28명은 현재 검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 환자의 접촉자 387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모니터링 중이고 3번 확진 환자의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증상의 시작 시점이 당초 1월 22일 19시에서 13시로 조정이 되면서 3번 환자의 접촉자가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표에 보시면 1번 환자의 접촉자 수 그리고 2번 환자의 접촉자 수가 나와 있고 3번이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달리 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촉자는 74명에서 95명으로 증가했고 이는 카드 사용의 내역과 본인 진술을 재확인하면서 증상 시작 시점이 당초 1월 22일 19시에서 13시로 앞당겨지면서 추가로 확인된 강남군의 방문지가 2곳이 확인됐고 여기서 일상 접촉자 4명이 증가했으며 연휴 기간 휴점했던 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서 일상 접촉자 17명이 증가했습니다. 접촉자 모니터링 중 현재까지 증상이 있었던 또는 증상이 의심되는 14명이 의사환자로 분류되고 검사를 실시했으나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연휴 후에 콜센터의 문의와 상담 건수가 폭증하면서 상담이 지연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339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였고 건강보험공단 상담 전화와 연계하여 국민들의 상담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여행한 후에 증상이 발생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상담을 받도록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에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3쪽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민 행동 수칙과 의료기관 행동 수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수석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이쪽 표준부터.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김대석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카드 사용 내역이랑 진술이 어떤 걸 확인해서 시간이 앞당겨진 건지 알아주고 싶고요. 그리고 연료기간, 회전기간 어디인지랑 그리고 증상이 있는 14명이라고 하면 그 3번 접촉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건지. 첫 번째 증상의 시점이 바뀐 거는 항상 그렇지만 역학조사는 뒤로 가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저희가 브리핑 전에 말씀을 드렸고 나타났던 증상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런 것을 다시 재차 질문하면서 그게 저녁 때가 아니고 점심때쯤으로 기억이 된다. 점심때쯤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라고 했고 그럴 때는 저희가 핸드폰, 위치 추적 장치 등을 위치 추적 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비교 분석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머물렀던 여러 가지 장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머물렀던 장소에서는 또 CCTV 등을 확인하면서 몇 초 동안 또는 몇 분 동안 이 환자분과 같이 접촉을 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접촉의 시간과 접촉의 정도를 분리하면서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자료 뒤쪽에 보시면은 자료 4쪽입니다. 4쪽에 장소들이 좀 나와 있고요. 지금 상호 공개 기준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곳 그리고 의료기관은 모든 의료기관명을 공개한다는 것이 상호 공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4명이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387명 전원 1번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환자의 접촉자를 전체를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네, 먼저 듣지만 그중에서 두 분 더 순서대로 하고 또 당사자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패럴리 문제 전공수입니다. 해외에서 2,000명 발생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되게 불안해하는 목소리 큰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그래서 혹시 2,0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랑 혹시 중국이나 해외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받으신 게 있는지 또 세 번째 콜센터나 보건소에서 안내할 때 중국인 접촉 경험이 없으면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필요한 건 아닌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네, 2차 감염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초기에 제한된 사람 간 감염에서부터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정보가 바뀐 이후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을 비롯해서 발생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로부터 여러 정보 루트를 통해서 발생한 현황이나 발생한 정황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랬을 때 일단 가족 간 접촉 가장 밀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에 있어서 가장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의료인 그리고 가족입니다. 숙식을 같이 하는 가족. 그래서 가족 간 전파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이미 의료기관 내 의료인 전파가 일어난 것은 여러 기자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의 가능성은 늘 있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2월 31일 중국에서 이 원인분명 폐렴의 발생을 알려왔고 1월 3일 날 저희가
대책반을 구성한 이후부터 한 번도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를 배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자 관리를 했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해외 정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라든가 다른 기타 나라들에서 가족 간 전파 또는 아직은 가족 간 전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행한 여행력으로 볼 것인지는 좀 더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것은 여러 지금 병원들과 그다음에 보안연 그리고 보건소에서 상당 부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에서 6,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장 위험한 지역은 후베이성 우한시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있는 다른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시에서도 후베이성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 또는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단지 누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한 상황 파악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강입니다. 어제 의사협회에서 폐렴 진단이 한 번에 확진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폐렴 진단 기준을 확정하는 건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례 정의를 혹시 변경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한에서 들어온 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 가운데 운동감시나 유증상자는 정확히 몇 명 정도로 파악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서 파악된 사람이 검사 중 28명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지, 격리 해제나 검사 중에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따로 분류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폐렴 진단의 확인을 보통 인후도말이라고 합니다. 코와 입을 통해서 면봉을 집어넣어서 점막을 긁어서 나오는 검체인데요. 인후도말 검체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에서 증상이 미약하거나 또는 무증상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폐렴 진단이 한 번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증상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거나 바이러스가 충분히 증식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었어도 검사상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내용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단지 내가 그것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다.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검사를 하신다면 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3,000명 어제 아마 어제 본부장님께서도 브리핑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한에서 들어왔다라고 확인이 되는 분들이 지금 3,000명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내용을 3,000명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접촉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을 취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 조치와 함께 검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입국 후 2주까지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격리 해제된 부분은 지금 전수조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증상이 나타났다면 검사 진행 중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부터 사례 정의도 후베이성 우한시와 관계된 우한시가 포함되어 있는 후베이성과 관계되면서 열이나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저희가 사례 정의를 넓혔기 때문에 어제만도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검사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리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3,000명 전수조사에 대한 진행 상황이? 네, 어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검사 중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네네. 네. 당사는 조금 연결한다고 혹시 당사의 기자실에서 3분 정도 한두 가지로
질문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당산에서 손드신 기자님. 예, 포크뉴스의 김영민입니다. 일단 우한 교민 700명이 격리 수용지가 아산 진천이 확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박노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이송할 교민 중에서 유증상자도 이송을 하겠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걸 고려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고려하고 있다면 추가 전파 등에 대한 어떤 차단 방안을 세우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민 이동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1월 3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관리 체계 안에서 이송과 격리 조치에 대한 안을 드린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민 이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장관님께서 외교부와 어떤 이제 말씀을 나누셨는지, 또는 외교부는 또 중국 당국과 어떻게 교류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어느 선까지 진전됐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중수본이 브리핑을 하면 그때 아마 답변 드릴 수 있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산에서 두 분 더 받고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순서대로 거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제 원주된 김동희자는요.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이랑 비슷하긴 한데 사망 수용자분 그러면은 접촉 장소별로 어떤 부분이 가장 접촉자가 많이 늘어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교민 관련해서 여쭤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를 하는데 한국은 집단 격리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런 집단 격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뒷부분이 지금 교민 이송에 관한 부분이셨나요? 네. 3번 환자의 접촉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은 환자가 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 시점을 초기 역학조사 때 19시로 되어 있던 것이 재차 다시 심층 역학조사를 하면서 그 증상이, 호흡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했을 때 저녁이 아니고 점심이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역학조사 시점을 13시로 바꿨고요. 13시로 바꾸면서 다시 동선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종합해서 추가로 확인된 방문지 2곳, 거기서 밀상 접촉자 4명, 그리고 연휴 기간 휴점을 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었던 곳에서 일상 접촉자 1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교민의 이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염병 예방법이 아닌 검역법으로 격리는 가능합니다. 검역법에서는 오염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검역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당사에는 한 분 더 하고 최종으로 질문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먼저 다행히 확진자가 오늘 추가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확진자가 이제 며칠 동안 안 나오면 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이제 적어두는지 이렇게 그런 수준 같은 걸 좀 두고 계신지 궁금하고, 실제로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우한폐렴의 피크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런 인터뷰 기사들도 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보건당국에서 판단하시기에 언제쯤을 이 우한폐렴의 피크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WHO 같은 경우는 우한에서 자국민을 철수를 하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자국민 철수 자체가 조금 너무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보건당국에 대한 입장, 이제 우리 철수를 하기 일단 하긴 했지만 보건당국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